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월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1호 2019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 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1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희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이병희입니다. 연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장윤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관리시설부장입니다. 서준교 건설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51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0억 5,500만 원이 정액된 28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정액 사유는 중1-47호선 도로개설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위탁사업비 2억 600만 원과 덕신대교 내진보강사업 등 상계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13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윤리 3동간 도로개설비 12억 5,500만 원을 공사비 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청량중학교 일은 도로개설비 2억 원과 웅천파출소 미용예술고교 도로개설비 1억 4,200만 원은 사업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복합환승센터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8억 원은 사전 승인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 위탁비 1억 1,400만 원과 건설 잔토 처리장 운영 위탁 사업비 1억 2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온산 우봉이진로 긴급 복구공사 10억 원과 북구 무령나들목 사면 복구공사 2억 원, 덕신대교 내진보강공사 6억 8천만 원은 기존 도로 정비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직원 인사 발령에 따른 호봉 변동 등 감액 보수액 감소와 건설 잔토 처리장 보조 인력 미채용 등으로 인한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5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태풍 차바 재복구 사업 국보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1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명시 2월 사업 요구서입니다. 명시 2월 사업은 5건에 44억 1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83억 1천
300만 원이 감액된 7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업무 조정으로 인해 2022년부터 도로 확충에 대한 국비 보조금은 건설 도로과에서 편성하게 되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83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27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본부 운영 및 사업 지원에 2억 3,800만 원, 공공시설비 건립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페이지 도로망 확충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보상 및 배상금을 도로 개설 업무에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광역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철도 횡단 건너무 위탁 경비에 1억 4천만 원, 도로 대장 전산화 용역비에 1억 5천만 원, 광역시도 지반 탐사 용역비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설도로 정비를 위한 도로 파손 안전사고 판결 배상금에 1억 원, 광역시도 포장 배수로 등 정비 등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에 6억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5억 원을 편성했으며 구군의 교부하기 위한 도로점령료 징수교부금 16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장비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에 1억 300만 원, 아스콘 등 포장 보수 자재 구입에 1억 5천만 원, 건설 잔토 처리장 운영에 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9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8억 원, 광역시도 교면 포장공사에 10억 원,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가로등 설치에 6억 원, 노후 가로등 교체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페이지입니다. 터널, 지하차도 등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11억 1,800만 원, 터널, 지하차도 등의 기존 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48억 400만 원으로 본부 직원 58명, 청원경찰 1명, 무기계약 근로자 4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 47억 1,900만 원과 본부 운영 기본경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종합건설본부 2020년도 예산은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운항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의원입니다.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92페이지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윤리 3동간 도로개설 사업에 12억 7,5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94페이지 2020년 당초 예산안인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기설도로 정비사업에 71억 2,500만 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의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관리시설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리 3단계 도로개설 12억 5천만 원 삭감 내역은 지난 16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 진행 과정에 모함 판매에 따른 사소 처리비 절감과 암 판정 결과에 반영에 따른 공사비 절감분이었습니다. 또
예, 윤리 3등간도 그 행사비 삭감은 울산 지역 그 네미콘 지역 총 파업으로 약 그 66일간 파업을 하였습니다. 광급자재 그 네미콘 공급 불가로 준공 예정일이 2020년 2월로 연장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를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도로 그 정비 사업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술도로 정비 단위 사업 편성목은 일반 운영비 352만 8천원, 국내 예비 1,200, 도로 파수 안전사고 판결 배상 1억 원, 광역시도 정비 70억 원, 시설 부대비 1천만 원, 총 7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파손 안전사고 배상 판결금 1억 원 편성은 광역시도 도로의 도로 포장 파손, 낙하물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수요 예측 건수가 곤란하여 2011년부터 2018년 배상 현황을 분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배상 제도에 대한 시민들 인식이 높아져 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국가 배상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광역시도 정비의 70원 편성은 도로공사 준공에 따른 시설 미관으로 관리 대상 도로 320개 노선 685km에 대한 노후된 포장 및 보도 배수로 정비 등을 통한 통행 안전 확보에 편익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종합건설본부는 예산 그 심의 전에 자료를 요약된 자료를 지금 이거 한 분가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인가요? 그 요약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으면 저도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좀 헤매지 않았을 텐데 다음에 좀 미리 좀 그 자료를 하나 요약해 주시든지 아니면 미리 자료 없이 하시면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준비를 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 순서에 따라 박병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일단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기반시설 정비 사업 추경에 8억 감액했잖아요. 이게 지금 중앙투심 결과 재검토 통보되어 미집행시설비를 반납했다고 돼 있는데 그래 되면 이게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 공사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28억 중에 20억 원 보상을 하려고 네.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부분 공사비로 하고자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인데 원래 도저히 불가능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현재 신규로 새로 또 예산 예, 또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 하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이게 중앙투심에서 재검토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지역개발과에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래 중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검토가 통보됐는데 다시 재심의 신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검토를 통보한 이유가 혹시 지하차도 문제나 안전성 문제 이런 거 관련된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예. 그럼 그 사유가 뭔지는 혹시 모르십니까? 울산역 환승센터하고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환승센터와 예, 연계성이 예, 있느냐? 예. 이 도로가. 예. 네. 그래서 복합적으로 개발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저희들이 지역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지금 이 사업에 지금 들어온 게 총 얼마죠? 총 130억 원. 현재까지 들어온 게 예. 130억 들어와 있네요. 전체 예산은 130억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비가 지금 149억인데 예. 130억은 우리가 지금 받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럼 공사하는 데는 크게 지금 뭐 공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돈만 주면은 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됐다 하길래 예. 혹시 뭐 이 도로를 닦는 기술상의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런 건 부분은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 절차상으로. 예, 절차상의 문제라는 예.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 좀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46쪽에 보면 도로 보상 판결 배상금이 1억하고 밑에도 안전사고 판결 배상금 1억이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지금 안전사고 판결 배상금과 도로 보상 판결 배상금 이게 지금 소송이 이렇게 두 건이 배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저희들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보면은 뭐 포토홀 뭐 이런 거를 인해 가지고 연간 뭐 한 5, 60건 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소송이 진행된 보상금이 아니고 예. 예측해서 그냥 잡아놓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두 건 다 예측된 건가요? 예.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뭐 소송에서 진 게 있던데. 증거도 있고 뭐 저희들 이긴 것도 있고 그리고 경미한 사고도 많고 연간 한 40건에서 뭐 60건 가까이 됩니다. 연간. 각종 이 도로 관련 예, 소송이 예. 되게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 얼마 전에 그 톨게이트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한번 뉴스에 나온 걸 들었는데. 그거는 뭐 보상금하고 토지에 대한 거고요. 그건 우리 종군하고 상관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군에 진행하고 예, 있죠.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요거하고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확정되면 예. 보상금이 꽤 크던데. 그거는 지금 120억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변호사도 새로 구하고 정부 법무공단하고 또 변호사 한 명 더 구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무 결과가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가요? 신북 노타리에서 옥현주공 쪽으로 오다가 옥현주공 보면 쪽으로. 거기에 주유소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1심에서는 우리 시가 이겼는데 예, 지금 항소에서 졌다고 나오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대법- 마지막 이제 대법밖에 없잖아요. 대법은 항소심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되면 이게 우리가 예. 지금 한두 푼 단위 120억을 지금 어디죠? 지금 소송을 진행한 그 회사가 하나은행이요. 하나은행이죠. 예. 예. 하나은행에 우리가 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네, 그죠? 항소심에 져가지고 좀 저희들은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걸 뒤잡을 만한 뭐 자료들 이런 게 예, 가능합니까? 예. 뭐 저희들은 해봐야 된다고 그걸 판단하고 있고, 예. 그래 대법원 지금 항소를 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뭐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일단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1048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잔토 처리장 운영에 지금 4억 7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잔토 처리장.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비용인데 실제 거기서 매년 우리가 그 세입이 얼마 정도 지금 들어옵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10억 가까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잡히는 10억. 거는, 예. 그 중에 한 4억 7천이 이제 운영비고. 예, 그러면은 여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세입이 도움이 되는 시설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9쪽에 보시면 시설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그다음 교연 포장, 보수보관공사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종건에서 이 시설 유지관리하고 또 교통계획과서도 또 있잖아요. 이 예.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뭐 교통계획과서 하는 건지 종건에서 하는 건지 헷갈려가지고. 저희들 하는 거는 이제 순수 개선하는 것 말고 이제 요 순수 유지 관리만 교량이 교면 포장이 잘못됐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대한 하는데 이제 자기들은
교통개혁과에서는 개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차선 배분을 3개 차로인데 뭐 4개를 엮는다든지 거기에 뭐 그 곡선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기획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예. 선형을 개선하거나 하여튼 뭐 예, 그렇죠. 그냥 유지 관리가 아니라 예. 새롭게 좀 뭔가 변경하는 거는 교통구획께서 하고 예. 회전 저희 노타리를 정권에서는 만든다든지 이런 지금 거는 현재 있는 도로를 뭐 파손되거나 아니면은 뭐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부분. 원형 그대로를 유지 관리하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1050쪽에 터널 지하차도 보도 조명시설 보수공사는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의미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예. 현재 있는 상태 유지 관리. 예. 이번에 예산이 그 건설과로 넘어간 거는 국비 보조만 다 넘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새로 개설하는 개설 예산은 예, 전부 다 예. 이제 예. 그 건설과에서 다 하는 걸로. 예.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유지 있고. 관리는 정권에서 하고 그렇게 딱 역할을 나누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본부장을 비롯한 강의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자로 준비하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 의원입니다. 원산 우봉이 진로 긴급 복구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333페이지, 330페이지. 본부장님, 기업들이 기부 체납한 도로와 방파제입니까? 그랬습니까?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준공은 2006년이죠. 한 10년 전쯤 됩니다. 2007, 8년이거든요. 예. 예? 2007, 8년. 2007, 8년. 예. 아니실 건데. 아니, 고려됩니다. 2011년도 아닙니까? 예, 고려 비슷하게 됩니다. 예. 도로나 방파제 같은 것은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째입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보통 그 구조물마다 틀리거든요. 네, 뭐 도로하고 일반 방파제. 도로 같으면은 네. 교량 같은 거는 뭐 한 7년 그어디면 되고 뭐 그 중에 또 옹벽 같은 경우는 또 5년도 되고 그 뭐 또 주요 구조물 아닌 일반 그 같은 경우는 한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 질문 한 대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공정별로. 예. 도로나 방파제 같은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대체 모르십니까? 그게 한 7년 가까이 될 겁니다. 7년이요. 예. 정확합니까? 예. 그래서 거기 지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예. 당시에. 이상 현상이 발견된 건 언제입니까? 이상 현상이 발견된 것은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그 2018년도 12월쯤 돼서 저희들 현장 출장 가다가 발견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예. 보통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기 전 점검은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 뭐 했습니다. 해도 네. 그게 뭐 육안으로는 판단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예. 그때 당시에는 뭐 특별히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복구하는 겁니까? 복구 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걷어내고 거기에 콘크리트 포장이 한 30cm 두께가 되어 있습니다. 예. 30cm 되어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방파제는 새로 일정 부분 새로 해야 됩니다. 끝 부분은 방파제 일정 부분 철거도 하고 일정 부분 그걸 새로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정밀 안전 진단은 해보셨습니까? 혹시? 예, 정밀 진단은 그 18년 12월쯤 해서 19년도에 한 4월 정도 끝이 났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고 예.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저희들이 공사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사유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 사유가. 예, 바로 그겁니다. 제가 금방 설명하는 부분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러 가는 거 하고 예. 일정 부분 그 바다 그 방파제로 새로 시공하러 가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일부만 복구하는 겁니까? 예, 이거? 예. 일부 구간만 예. 괜찮습니다. 다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고 예. 일부 구간만 그 일부 예. 구간 복구 어떤 이상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제가 보고서를 별도 예.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로서. 예. 보고서에 예. 자세한 내용 건설부장님 알고 계셔야 안 됩니까? 아는데 그 쌤쌤이 뭐 다 말씀드리기가 예. 됐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예. 그 도로 함몰 및 그 포장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당초 예산 그 1046페이지 세부 사업 설명서 1268페이지 그 포장 관리 시스템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현재 그 상태에 현재 도로 있는 상태에 대해 갖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도로가 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가 그 아까 320개 노선에 685km 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기계를 넣어서 뭐 포장 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뭐 이제 도로 함몰 같은 경우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포장을 언제 했는지 원래 뭐 2019년도 했다. 그러면은 우리 보통 통상적으로 포장은 한 10년 주기로 뭐 이래 10년까지는 괜찮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10년 넘었을 때 그게 그러면은 데이터를 뽑는 거죠. 아 원래 뭐 몇 개 노선이 10년이 넘어가니까 그 노선에 대해 확인을 하고 실제 포장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해서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요구를 한다든지 뭐 또 10년 됐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뭐 잘못되는 건 아니니까 그걸 했을 때 뭐 각종 데이터를 뭐 그 하면은 저희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포장 관리 시스템을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용역은 별도 이제 한 뭐 저희들이 한 4천만 원 해서 이제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에 그렇습니다. 부장님 그 개발은 어디에서 어디로 줍니까? 예. 개발은 이거 어디에서 어디로 줍니까 이거? 개발. 개발은 여기는 DB 구축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시스템 개발은 이미 돼 있고, 예. 이제 이렇게 청량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GRP 탐사 장비 갖고 탐사를 해서 하는 DB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입찰을 해서 어떤 입찰에 자격 줘가지고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포장 관리 시스템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정되어야 하는데 그 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 조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절감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뭐 저희들 요거 하면은 저희들이 이거 유지 관리 용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제 뭐 계속 수시로 뭐 직원들이 뭐 수시로 뭐 유지 관리 뭐 포장을 하고 뭐 포토홀이 생기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기존 일도 많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하면은 저희들이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용하게 쓸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그 포토홀, 싱크홀도 예. 사전 파악이나 예방이 가능합니까 이게? 그렇지. 이제 그래요. 그런 게 이제 좀 잦으면은 그러면 포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도래 연도가 되었다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고 그래 해서 뭐 요거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여기 보면은 그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제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상입니까? 언제 다 개발되어 있습니다. 요건 유지 관리하는 유지 관리하는. 예. 그 유지 관리하면 추후 비용들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요 이제 1년간 용역 기간을 1년간 하면은 예. 개월수 따라서 이제 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예. 제가 이 세부 설명서 보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그 포장 도로를 보수를 위한 노후 상태는 그 관리자 유관이나 민원의 주관적 판단에 보수합니까? 어떻습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보수 방법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이제 포장 관리 시스템이라 하는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긴 있습니다. 예, 예. 그게 해서 그걸 보고 이제 저희들이 아마 10년 이상 되는 그 뽑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장을 실사를 하는 거죠. 실사를 해서 아 이건 포장 상태가 극히 나쁘다. 그러면 원래 예산을 요구를 하고 뭐 좀 향후에 해도 되겠다. 그러면 2, 3년 뒤로 이제 예산 요구해서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그 사전 유지 보수 시에 예측이 가능합니까? 아니면은 그 데이터가 공유 가능합니까? 저희들 데이터를 보면서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유지 그 예. 예측이 가능하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데이터 구축은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 공유하면서 그게 저희들이 지금 도로 함몰 같은 경우에 이제 한 3년, 4년 가까이 됩니다. 요게 도로 함몰에 대한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한 4년 남짓되거든요. 이제 그걸 좀 지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기존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뭐 이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갖고 있고 그걸 이거 입력을 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요건. 그러면은 예. 울산시 전체 도로 보수기 관리가 가능합니까? 예. 근데 아직 이제 도로 함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전 구간 다 되어 있지는 않지. 680km에 대한 게는 다 지금 우리가 되어 있지 도로 않고. 그 관리 그렇게 시스템, 그 대장 관리하고 함몰 시스템 같은 경우에 2017년부터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도로 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차선 도색이라든지 뭐 그 포토홀이라든지 뭐 공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공사했던 내역들을 쭉 조사를 해서 또 그다음에 수치 지도나 이런 위에다가 그 지도 위에다가 도로를 선을 긋고요. 거기에 각종 이력 사항들을 갖다가 입력을 하는 그런 작업, DB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시스템을 이제 계속 사용을 저희들이 이제 입력을 하고 또 이제 그들 실제로 사용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 시스템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비용하고 그 두 가지가 지금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예, 이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추경에 보면 세입 예산에 보면 이제 그 515페이지 그 수입 도로 개설비 해가지고 한 2억이 잡혔는데 이거는 그 하고 난 뒤에 잔여금이죠. 어떻습니까, 부장님? 이게 그 무릉나들목 사면복구공사成立때 예산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아니 515페이지 보면 예, 그에 수입해가지고 중 1-47호선 도로 개설비 해가지고 아, 이형 그거에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청량읍에 그 신일 아파트 덕하야 그 예. 도로공사한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이 일정 부분 공사를 해야 되고 일정 부분은 아파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예, 그걸 받은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거는 그 아파트가 못 사는 동네 같으면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 당초에 그 아파트 공사할 때, 예, 아파트 그 보고 하라라고 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사 시점이 이제 같이 해야 되니까. 그럼 누구 한 사람만 하면 되니까 아파트 측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아파트 측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측에 저희들이 보고 공사를 해라 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어딥니까 그 밑에 지방교부세 이래 보면 예, 그 사면 복구 성립된 예산인데 이게 지금 사면 자체가
복구란 자체 말은 이게 다시 이거 뭐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거는 그 공사 업체에 대해서 예.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하사보수 경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사면 아니 진입도 사면 복구 자체 그렇다면 이거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그 북부에 보면은 그 동구에서 쭉 빠진 주전에서 쭉 빠져나오다가 그 나들목 하나 있는 예. 그 부분에서 기 공사는 뭐 한 3년 전에 끝이 난 부분이죠. 거기에 비가 와서 산미는 무너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 교부세를 지원 신청해서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이거 사면 이거 공사를 하면 절개지 이거 할 때 예. 보면 각도가 너무 가파라요. 이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사업하고도 문제이고 이런 토질 같으면 요 정도 괜찮다라는 설계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뭐 저희들도 해도 뭐 산면의 토질은 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뭐 그 이게 무너지기도 하고 예, 사면 자체 이게 의외로 공사를 다시 하는 횟수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내가 다니다 보면은 예. 예, 저렇게 안 넘어지나 이런 좀 불안하죠, 사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조금 경사면을 좀 더 완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예. 그 추경 521페이지 보시면 그 철도 횡단 건널목 경비 위탁 이게 되는데 이 부분에 이거 저기 어딥니까? 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 사람을 더 뽑는 거죠. 요건 521페이지는 저희들이 2019년도 거 예산 그 지평산을 반납하는 부분이고 2020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에 52시간 뭐 해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교대에서는 3교대를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전체 종사인원이 한 21명이에요. 예. 21명인데 14억 정도의 경기가 들어가면은 1인당 한 전체 수당 합해서 1인당 6천만 원이 넘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타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생각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타 일에 비해서 전부 이게 지금 퇴직금은 이 안에 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총 예산이 14억 정도 더 하는데 예.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일반 그 임금, 근무 연수 이거는 저기 어디입니까? 이 정년 퇴직 있나요? 퇴직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대부분이 뭐 그 철도에 근무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임금 체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는 금액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체 2020년도 2019년도는 12억 2천이거든요. 예. 근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4억이거든요. 경기委託이 14억이면은 이게 21분이 지금 우리가 그 상교대를 근무를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 인건비하고 전체를 합해가지고 얼마냐면 한 명당 한 6,600만 원. 요게 저기 현재는 그 16명입니다. 16명인데 6명 늘어나서 22명이 되거든요. 21명인데 예. 22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금액이 14억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단가가 그 내년 되면 또 좀 오르거든요.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지는 14억인데 안에 운영 경비를 다 합했을 때 이게 위탁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당 얼마 더 가냐면은 그 14억 나누기 21명을 하면은 한 6,600만 원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한 명당. 예, 맞습니다. 한 명당 6,600만 원이면 타 경비 형태에 비해서 상당히 한 2배 정도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이 위탁이라는 부분을 위탁 수행거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기간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2020년도 22명 같으면은 이게 이제 6천 해봐야 13억 2천인데 다른 부분을 했을 때 그럼 구태여 위탁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배로 더 고용을 해서 근로조건 개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균등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냐 이래 보는 거죠. 그 사실 철도 건너가는 데서가 특별한 전문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 철도청에 그 하는 사람들 가지고 이탁을 해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건 뭐 철도청하고 코레일하고 우리가 계약을 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탁에서 공기 이거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요 경비를 했을 경우에 야간 수당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명이 아닌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업무 조건도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그런 철도 관계된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 많은 금액이 지금 일하기 시작하고 계신 분한테 돈이 다 내려가느냐 그 확인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제가 14억이거든요. 예. 22명 하게 되면은 한 명당 6천만 원치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뭐 커피, 물, 전기세하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안에 그거들입니까 시설물 관리는 안 들어갔을 거거든요. 예, 들어가지 않습니다. 차광막, 차단막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한 부분이고, 예. 이거는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저하고 좀 언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 다른데 경비 특수직이라 하더라도 그 모르겠습니다. 그 생명수당까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많은 돈들이 직접 거기에서 경비 씻는 분한테 다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시거든요. 계시 보면은. 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하다. 이거 돈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네, 김성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종롱입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거 한번 적었어요. 세입 예산에 그게 몇 페이지? 515페이지에 이거 2억 600 이거는 무슨 그거지? 도로 개설비가 어디서 그 수입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하다가 공사를 안 한 겁니까? 혹시? 조금 전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청량읍에 신일 득하 아파트라고 있어요. 신일 아파트인가 있어요. 거기에서 조건이 그 승인할 때 아파트 승인 조건이 도로를 일정 부분 개설하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반폭을 4m가 개설하는가 신일 아파트에서. 거기서 하는데 그러고 그 이외 거는 저희들이 또 20m 도로니까 20m 중에 10m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우리 부분 예산을 요구했었고 일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고 자, 이 신일에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 2억 600억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같이 받았어 저희들이 세입 처리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비 받아서 입금 시킨 거네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거는 가고 윤리삼동 어디 갑니까? 본부 잘 돼 갑니까, 본부장님? 하늘에 두 쪽알이 나도 12월 달에 한다 했지요. 윤리삼동요. 예, 그게 저희들이 또 연말에 끊으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7월 1일부터 해서 그 램콘 파업 때문에
사업이 한 2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거는 저게 윤리 3동 그러면 내년 4월까지 연장을 했습니까? 3월 내년 2월 정도 끝나서 3월에 우리 저희들 뭐 중공식 할 중공식을 예. 3월 할 겁니까? 예. 까도 지장 없습니까? 사업이 까져도. 예, 그거는 저희들 그 사업을 하면서 네. 그 우리 뭐 담당 그 계장님들이 이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민원은 뭐 다 해소가 됐습니까? 민원 문제는 없습니까? 미는 그 당시에 상작마을하고 하작마을 주민들이 뭐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뭐 현재는 지금 하작마을에서 얼마 전에도 제가 또 뭐 언론에 신문도 나오고 해서 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일부 뭐 무리한 요구도 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설득을 좀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거는 또 이렇게 좀 해주는 걸로 약속을 했어. 뭐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협의는 된 상태인데 아직도 조금 그분들의 어떤 뭐 생각들이 조금 뭐 이렇게 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뭐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도로는 아시다시피 그 어찌되면 화장장을 건립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입니다. 그거는 일반 도로하고는 성격이 또 달라요.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자기 화장장을 유치함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보상 차원에서 또 혜택 차원에서 준 거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 도로 개설하면서 이거는 주민들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내 이야기는 어차피 그 주민들 위해서 개설한 그거예요. 그거는 그 도로가. 그래서 어디 복지랄까 보상이랄까 이런 차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뭐가 무리한지를 따져봐셔야 된다. 그걸 먼저 전제를 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 뭐 저희들도 충분히 뭐 그런 뜻을 알고 또 의원님하고 뭐 저희들도 대화도 많이 했고요. 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제 어떻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 해줬을 때 또 반대 주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판단해서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이렇게 뭐 정리를 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 다른 도로와는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근에 1,000억 사업을 하시다가 800억 내년도 예산에는 삭감되고 지금 270억 가지고 지금 이 대인력 대조직이 참. 근데 이것도 원래 요 추경부터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할게. 복합환승센터 이거 말입니다. 이게 아까 주변도로 개설하는 거. 이 추경에 또 2억을 까시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감리비가 시설비하고. 예. 왜 추경에 또 왜 깝니까? 복합환승센터 주변도로. 원래 뭐 시기가 미도래 되니까 내년 그거의 행정 절차 다 밟고 나면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다시 또 요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업별 요구를 해놓은 부분인데 원래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저희들은 시비가 미확보 2억을 까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미확보죠? 그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된 그 사항 그거 때문에 원래는 어차피 그 감리라든지 공사 추진은 거의 불가능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래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 중앙투자심사 다시 승인 나고 나면은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 원래 부분 그래 복합환승센터 주변 시설 이것도 연말까지 12월 달까지 그럼 착공은 불가능하네 지금 그럼요 12월 달에. 지금 엊그저께 이제 그 중앙투자심사 재신청을 했거든요. 그래 재신청을 했고 행안부에 그 지역개발과서 다녀오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원래는 착공식은 불가능하더라도 내년에는 가능하리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행안부에서 재정과입니까? 재정과. 예. 재정과에서 그 심사하는 그거 가지고 뭘
부시장님 하면 좀 저걸 하시든지 내가 부시장님보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그 서로가 협의가 안 돼가 그렇게 된다는 그거는 내가 좀 자기들이 뭘 의심할 걸 의심을 해야지 뭘 예. 그런 가지고 요번에- 택도 안 가지고 이번에는 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 주사 심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아니 재정과에서 있습니다. 무슨 큰 끝발을 진 것처럼 하는 거야. 그게 뭐? 참. 그 부시장님 좀 저걸 하시라 했어. 저 행정부시장님 예, 하시든지 예. 그 중앙이 또 하는데 그거 안 하는 거 빨리 설득을 해가지고 그걸 예. 하셔야지. 그럼 원래 착공은 파이네 이거는 뭐 물 건너 갔네. 이제 내년 돼야 되네 그렇죠. 예, 원래는 좀 내년 연말은 되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니 뭐 하도록 해야지. 내년쯤 뭐 초에 하도록 해야지. 본부장님. 의원님, 뭐 이거는 저희들 뭐 어떤 민원 또 많은 지역이고 또 우리 의원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 뭐 주자심사 어떤 결과 또 이제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 뭐 사업을 하려고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이렇게 8억까지 잡아서 저희들 또 우리 종군 입장에서는 그 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조달청까지 우리가 계약을 의뢰했다가 또 뭐 재검토라는 게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예산도 반납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지역 개발과에서 이렇게 이제 그 중앙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잘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 뭐 예측으로는 내년 뭐 한 상반기나 이렇게 안에는 또 시작이 안 되겠나 이렇게 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계속 뭐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어쨌든 뭐 빠른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제가 저게 죽기 전에는 되겠습니까? 이 도로 한번 뚫히는 거 보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제가 너무 물론 종무본부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너무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국비 받아오는 거는 부수적으로 받아오지 국비에 얽매여서 그건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그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국비 핑계대고 십몇 년을 안 한 겁니다. 지금 시가. 아직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비 핑계대고 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형태지 지금은 또. 그래서 제가 국비 받아오면 돈 주면 받아오고 그거 하고. 핑계를 대고 이렇게 뭐 안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저희들 또 충분히 이제 뭐 본부장님 많이 네, 윤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소망하시는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저는 뭐 질문 없습니다. 네,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6페이지, 세부 사업 설명서 1269페이지,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에 어떤 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기재됩니까? 도로대장에 어떤 것이 내용이 도로대장은 주로 그 지하 매설물 하고요. 도로 네. 굴착이라든지 포장, 그다음에 자선 도색, 뭐 그다음에 포토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공사 이런 무슨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로 입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수관이나 방호벽은 뭐 안 들어갑니까? 배수관이라든지 그런 방호벽. 것도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예, 다 들어갑니다. 예. 그 보면은 그 노선 정보, 포장 정보, 교통량, 도로 유지 보수, 도로 재산 관리 등
매설된 그 지하수물도 전산에 포함됩니까? 예, 다 됩니다. 아, 다 됩니까? 예. 그 전산화되면 도로 정보는 울산시 모든 시민과 공유됩니까? 공유하는 겁니까? 이게? 뭐, 예, 할 수 있는데, 뭐, 여기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신호등주, 가로등주,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 대장 전산을 하고 있고, 예. 예. 뭐 해서 전체적인 관리는 토지정보과에 얹어가지고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놨습니다. 혹시 그 전국 도도 다 공유가 다 됩니까? 예. 전국 도. 아니요, 다른 도는 아니고. 예. 예, 울산만 전부 다 이제 예, 그렇습니다. 공되는 겁네요. 예. 그 앞에 그 박병서 의원님이 질의했지만은 저는 다른 각도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 그 104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1275페이지. 예. 도로 파손 사고 판결 그 배상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도 그 배상금 지급 중에 아직도 2건이 진행 중인데 어떤 사유가 그랬습니까? 예, 왜 늦어졌습니까 이게? 요거는 차량 사고 중에 요거 사고가 좀 큰 거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망 사고 해서 사망 사고가 났는 건 같거든요. 네. 여기 해서 이거는 공단에 보험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2년 3년 이렇게 쭉 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외에 간단한 거는 저희들이 빨리빨리 끝나고 보통 1년 안에 끝이 나는데 소송 요래가 붙는 거는 한 2, 3년 이렇게 걸리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까? 예. 그 보면은 그 배상금 11건, 예. 32건, 예. 7건 등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한 보상입니까 이거? 이건 대부분 포털로 인해 가지고 사고 나는 함몰 이래 가지고 함몰은 아니고 포털로 대부분 사고 나가지고 넘어지기나 아니면은 보도가 잘못돼서 사람이 발목을 다친다든지 하는 거 그런 부분. 도로 파손이네 주 원인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명 피해는 없습니까? 인명 피해 예. 내나 거기 골절도 있고 이러니까 인명 피해는 맞습니다. 예. 그 보면은 그 접수 건수에 비해 배상되는 거는 적은데 배상을 못 해주는 건 어떤 이유입니까 이거요? 이제 자기들은 이래 해서 골절 때 딱 하고 이래 하는데 실제 해보면은 단차 0.5mm가 이게 다쳤다 하면은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000만 원 들었다라고 하면은 인정을 안 해주지.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아주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아주 경미한 건데 다쳐도 한 병원비 엑스레이 정도 찍으면 한 10만 원 정도가 맞는데 이런 부분이 1,000만 원 들었다 하는 것들이 가끔씩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배상 안 되는 부분이고 경미한 것 같은 하는 거 타이어 파손이라든지 하는 거는 정상적인 것 같으면 대부분 배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7페이지, 그 세부사업 설명서 1287페이지,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부는 징수금액에 따라 합니까? 건수에 따라 합니까? 이게? 금액에 따라서 합니다. 금액에 따라, 예. 징수금액에 따라서 합니까? 예. 그 예산 요구 내역을 보면은 그 북구는 감액이 많이 되어 있고 동구는 늘어나서 측정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는 감액이 많이 되어 있고 동구는 늘어나서 측정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이제 도로 전용료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해도
뭐 도로가를 막고 뭐 한 1m 정도 뭐 해서 뭐 차단하고 공사하는 일시적으로 공사하는 이런 부분 까지도 도로 점용료를 다 받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경동 도시가스나 하는 일시적으로 하는 뭐 각종 관로 공사 이런 부분에도 돈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해는 뭐 늘어나고 어떤 해는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징수교부금도 그때그때 변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감액 예산 부분이 이리 많이 나타납니까 이게 북구는? 예. 뭐 저희들 그렇게 판단해서 뭐 한 부분입니다. 그 뭐고 동구는 부과 대상이 이런 많이 늘어나고. 예. 그리고 이제 남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뭐 지난해 하고 요 뭐 판단을 해보면은 아파트 경기하고도 또 연관이 있고요. 아파트 경기가 좋으면은 또 도로 점용을 많이 해서 뭐 건축 경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거 점용료가 또 달라지고. 예산 요구 내역서 보니까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 그렇지 되는 겁니다. 예. 저 나름대로 공부도 했지만은 조금 이래 부장님 질의하는 거 답변하기 조금 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서 1050페이지 그 세부사업 설명서 1300페이지 노후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그 교체 시 LED로 교체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네, 가로등 교체 시 LED로 교체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예. 예, 전부 LED 가로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LED 예. 얼마큼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교체. 교체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가로등이 전체가 37,971번입니다. 그 중에서 LED로 교체된 수량은 한 32%, 12,200개 정도 됩니다. 예. 부장님 그러면은 가로등 교체 및 보수등은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이제 관리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예. 매년 그 구군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조사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북구하고 동구 등은 바다를 끼고 있어 염분으로 인한 그 부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체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교체는 보통 저희들 그 한 15년 정도 된 걸 위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데 네. 동구나 이런 데 바닷가 쪽은 저희들 조금 뭐 한 10년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염분이 그거는 많잖아요, 그죠? 예, 그 구군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일단 저희도 15년 정도 이제 기준을 잡고 그렇게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 뭐 10년대도 이렇게 좀 목이 많이 쓰렸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교체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교체는 그 저희들 구군에 우리가 돈을 내놔줘서 구군에서 이렇게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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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교체 주기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교체 주기는 유행적으로 교체하는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15년 정도 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관상 이게 뭐 녹이 많이 쓰렸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뭐 좀 예, 아니요 외관상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산
예산만 갖고 우리 저희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준을 그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기준을 그렇게 저희들 그 설치한 이후 한 15년이 된 걸 운선을 해라. 그러고 그 녹이 많이 슬었다라든지 어떤 그 노후가 많이 된 것들을 뭐 하라, 주로 대상을 하라라든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예, 이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경 521페이지 보시면요. 그 521 보시면 광역시도 이래 보면은 집안 탐사를 한다 아닙니까? 예. 집안 탐사 이거 하게 되면은 어디면 차 장비가 움직입니까? 예. 혹시 그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특수차입니까? 그러면 그거 혹시 그 뭡니까 오수관로 큰 관로가 있습니까? 예, 예. 관로 보면은 예. 그 안에 그 카메라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형태를 해가지고 차에서 모니터로 전체적으로 안에 다 체크하면은 혹시 거기 체크되는 순간에 이렇게 지표 조사를 가게 되면 모니터에 지금 그 컴퓨터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 전체가 오수관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전선 케이블 다 뜹니까? 거기 안에서. 예. 지금은 그 관로 아까 뭐 조금 전에 관로 하시는 거 그거는 CCTV 안에 직접 들어가서 예, 직접 하는 들어간 거고 거죠. 저희들은 지표는, 예. 차에 매 달아가지고 예. 또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예. 기계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 차에 매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쭉 하면서 예. 전체 도로를 다 잃는 겁니다. 예. 그 지하 5m까지는 5m까지. 예, 자기가 일금 들어가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어디가나 다 흉관이 나오겠네. 있다든지 뭐 예. 수도관이 있다든지 이런 안에 다 나타나고 그 안에서 뭐 흉관 안 많게도 막 예. 공격이 생기는 거는 뭐 관주에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휴무관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균열 같은 거 그런 거 다 나옵니까? 그거까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 예. 있다는 거가 나온다 이거지. 예. 그죠. 무슨 매설물 그러니까 지하 매설물에 된 형태만 이렇게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은 형태로. 그 지하 탐사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공격이 있나 없나 함몰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그 근처에 뭐 예.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 그런 문의로 이제 뭐 그 지금 이 한 대에 그 지금 한 3억 천이 예. 3억 천이 배정됐다 아닙니까? 예. 총사비가 3억 5천인데 예. 그러면은 그 키로당 한 800만 원 정도 치거든요. 예. 43kg. 예. 예. 그래서 생각보다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건 공개 입찰입니까 아니면은 예, 공개 입찰 들어갑니까? 예, 입찰비. 울산에 있는 장비 회사도 꽤 있습니까? 이제 전국에 지금 8개인가 뭐 요래 있습니다. 전국 단위 하네. 예, 기계 하나가 뭐 1억씩 하니까 그리고 뭐 비싸니까 그 많이는 없는 회사 것 뭐 같아요. 그냥 풀로 돌아가겠네. 예. 야. 전국 8대 같으면은 전국에 다 다니는데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 모자랄겠네. 뭐 1억이면 차 한 대 1억이면 그 얼마 안 하는데 울산시에서 한 대 사서 그냥 한 번씩 돌리는 건 안 괜찮습니까? 그 데이터를 또 뭐 그걸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 계속 읽는 방법에 대하고 이런 또 배워야 되고. 그러면 그래가지고 특수직으로 야. 우리 공직이 사람 인원이 있으면은 저희들 좀 좋겠네. 또 차선이 3개 같은 3번을 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 청소차가 계속 다니잖아요. 예. 청소차 보게 되면은 그게 그 우리 공직분들 계속해서 계속 돌아간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 형태로 저희들도 이 그런 차 1억이면은 뭐 충분하게 해서 한 2분 정도 해가지고 울산에 돌면은 훨씬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한 대 사입시다 그냥 뭐 사가지고 한 2명 뽑아서 종근에 배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생각 같은데. 한번 저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각 구별로 이렇게 보면은 청소차들이 그 먼지 지금 청소차 있습니까? 예. 그 풀로 돌아가거든요. 각 구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종건 같은 거는 그 울산시 전체를 다 커버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차 한 대에서 이걸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 비용보다는 그 생산성이 상당히 엄청 클 것 같은데 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본예산 돼가지고요. 그래도 가로동에 대해서 한번 가로동이 그 우리가 지금 정해져 100m에 하나씩이지요. 그 단위가 설치가 50m인가 100m입니다. 30m입니다. 아니 그 지역마다 다 틀릴 건데요. 가로등은 우리가 그 계획상에 30m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30m에 하나씩이냐? 예.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딱 동일합니까? 울산시 전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 설치비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개당 한 500만 원 정도. 예, 지하 그렇습니다. 배관 LED 매설해서. 가로등. 예. 근데 문제는 그게 밝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로등의 그 형태가 우리가 그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 자체가 생각보다 밝지가 않고 요즘 이렇게 그 가로등을 왜 설치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좀 있거든요. 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가로등 이거 보게 되면 가로등은 재사용이 됩니까? 재활용이? 가로등 자체가 예, 재활용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등 자체가 있습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파손이 된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녹이 선다든지 그 형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안을 드리려고요. 가로등 자체로 그때 새걸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가로등 자체 내에서 조명 이걸 뭐라 합니까? 조명 밑에는 유리 있잖아요. 투명도. 우리가 차가 오래되면 안에 이물질이 껴서 안 보이듯이 이 투명도하고 빛이 조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 다리빨은 그것이 재활용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얘기한 거는 뭐냐 있습니까? 시설의 관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울산시 최소한 50% 이상은 재활용을 하는데 업체해가지고 입찰도 자격도 하면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파손되고 이러면 모르는데 우리가 가로등을 이렇게 쭉 몇십 년 동안 주기를 보면요. 디자인만 바뀌는 거지. 우리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가로등 하는 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은 우리가 그 도보 유동객에 대해서 안전하게 기가를 하기 위한 부분을 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 울산시의 어떤 시설물 관련해서 해가지고 법이 뭐 있다면 그 법을 다 고치고 행정도 다 고쳐서 충분하게 그 가로등 자체를 재활용이 가능하다. 디자인만 바뀌어요. 근데 그 가로등주는 15년 이상 사용되면 그 노후화돼 가지고 고철로서 지금 현재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고요. 뭐냐면 녹이 설계되면은 전부 다 그 고철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날라가요. 그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부분으로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가로등 자체를 그 방수 처리를 해가지고 방수 페인트를 재질을 방수 정도 하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로등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거든요. 근데 제가 자세히 좀 보고 이제 오랫동안 다녀봤는데 그 기능 자체가 그것이 부러져서 너무 떨어져가지고 보행자를 다칠 정도의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가로등 교체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등이라는 자체가 이제 그 밝기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 보행길을 하는 주 목적인데
디자인을 해가지고 교체가 되고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활용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법률 검토하셔가지고 저한테 면밀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건 뭡니까 조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로등이 15년 같으면은 산업기계에 대한 사용연한을 적용받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이 10년이잖아요. 산업기계 제작이 15년이죠. 예, 그리고 세부 사항은 아직까지 제가 좀 검토를 예, 못했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한테 좀 보고받는. 그러니까 가로등은 반드시 재활용돼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김승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설도로과 쪽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정액돼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정권 걸 보면서 뭔가 이렇게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과거에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때 정권이 거의 예산이 2천억 가까이 간 적이 있더라고요. 2005년도인가 6년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합건설본부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플러스 관리,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해서, 그래서 기피 부서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건설도로과하고 정군하고 역할 분담을 이렇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 어떻게 보면 본청에 앉아 건설도로과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또 이제 정군은 이제 공사 업무만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한 건지 타 시도 사례하고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온지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돼서, 오자마자 또 내년부터 이렇게 이제 업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이유는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정권이 이렇게 쭉 해오면서 어떤 본청하고의 어떤 업무의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혼선도 있었고, 또 이제 도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큰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제 국비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 시비 갖고는 다 못하니까 아마 그렇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어떤 어필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정권에서 하는 역할은 좀 역부족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마 조금 그렇게 정권에서 예산 편성, 그다음에 기획,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 설계까지 하는 것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저희들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일단 어느 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 사정에서 저희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저희들하고 해당 본청의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만 하면은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나 조직의 어떤 변화를 주는 이유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이 좀 과다한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좀 업무 부담이 좀 없어지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제 본연의 이제 공사 감독이나 이런 쪽에 공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입찰 관련된 부분은 그것도 이제 건설도로과에서 다 합니까? 입찰이나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하고 바로 입찰하고 그다음에 업체까지 다 결정해서 넘어오는 겁니까? 예, 공사 관리라든지 공사만 저희들은 넘어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건설 현장의 그 안전사고 원인과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고 유형인데 그 안전난간이라든지 그 추락 방호망, 안전지대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그 설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해 사망하는 원인이거든요. 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해서 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유형이 많은데 또 알고 있는 대로도 답변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시공한 계약할 때 뭐 그런 부분에 대하고 염려가 스러워서 감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경비를 각종 경비들을 많이 지금 드리고 있어요. 시공사 쪽으로 또 감리를 통해서 주고 있는 부분. 혹시 안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그렇고 현장 나가면 항상 안전에 대한 거는 교육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데 항상 그거는 저희들이 안전사고는 추워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자꾸 나니까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해 주시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했을 때 어떻게 대책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히 거기에 대하면 만약에 장비 없이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장비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 법적인 하자가 있을 부분 같고 법적인 하자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시공사라든지 감리라든지 그거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 안전 난간 없는 고소 작업 때나 이동식 그 비계에서 추락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안전 난간대를 반드시 시공하도록 돼 있으면은 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매일 마찬가지로 시공사나 감리나 저희들에 대한 충분히 그거는 벌점을 준다든지 경고를 한다든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지드리겠습니다. 그 비계 발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사대를 이용해 작업하다가 사고 났을 때, 그거는 비계 발판을 설치 안 하면은 그 있을 수 없는 일 같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시공사도 그렇고 감리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그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대한 사고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신속한 조치도 하지만 그 사고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되겠습니다. 뚫린 공간 있잖아요, 계곡부, 잘 막아두지 않아서 추락하는 사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맨 마찬가지로 그 뚫린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물망을 친다든지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또 다른 안전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지붕 수리 참 많이 하죠, 그죠? 그 지붕 수리 교체 작업 중 그 선라이트나 슬레이트 밟고 추락하는 사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토목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교량 부분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교량 부분 같은 경우는 가끔씩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최대한 동파리를 한다든지 비계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고소차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안 밟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했을 때 안전 조치가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 건설 장비 같은 건 많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건설 하역용 차량에 부딪히거나 낀 사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업 시작 전에도 안전 강화를 해야 되고 안전 조치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실제 어떤 사례에 대하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 후에도
뭐 작업 후에도 그런 뭐 안전조치 시간대별로도 뭐 저희들 안전에 대한 거는 항상 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 작업 중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붕괴되는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뭐 저희들이 그 땅을 팠을 때는 뭐 1m 정도는 뭐 판넬 같은 건 안 해도 되는데 2m 이상 되면 1m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은 뭐 판넬을 설치해야 되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뭐 조금이라도 뭐 하면은 그 뭐 이래 안식각을 눕힌다든지 뭐 이래 해서 최대한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봉은정 비롯하여 부장님 그 예산 자료 준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그 광역시도 정비가 7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140억인데 그 70억 갖고 이거 뭡니까? 작년 한 일을 부장님 무슨 수로 이거 70억 갖고 하겠습니까? 200억을 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이거 뭐 70억 갖고 그리고 뭐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 정비하는데 뭐 6억 있고요. 예. 도로 미불용지 이건 미불용지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뭐 한 70억 정도 올려야 돼요. 안 그래도 뭐 저희들이 그 2020년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좀 미흡했는데 아주 급한 것만 일단 뭐 보수 보강을 하고 저희들이 그 내년도 추경에 좀 확보하는 걸로 저희들 뭐 예산 담당관실하고는 얘기가 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울산 산하기관 하나가 있습니까? 올해 860억입니다, 예산이. 예. 거기서 국가 매칭이 들어간 돈이 울산시가 부담하는 게 360억이라요. 그럼 울산시 전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라는 종건이 예산이 있습니까? 1,000억이 안 돼. 이게 예산시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차선도서 같은 경우는 올해 12억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이건 사람을 죽이는 건데, 종건이 예산을 이래 하기 전에 미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상근위원들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같은 경우는 그 70억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제부터 이거는 뭐 200억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 작업을 했어. 예산 과정에 예산 뭐 실장님들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가서 종건에 가서 일을 해보든지 해야 돼.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산만 깎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예산을 주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더 깎아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70억 갖고 알뜰살뜰이 좀 뭐 잘 부탁드릴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그 무단횡단 방지하면서 중앙선에다가 우리가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합니까? 그거 일단은 뭐 무단횡단 방지에서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중앙분리대에. 예. 그 플라스틱 하는데 그게 가장 큰 그 비용 대비 뭐 효과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 관리 측면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일일이 들어가서 했습니까? 그 빠진 부분도 다시 끼워 넣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 좀 다른 걸로 좀 바꾸어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지금 뭐 적은 금액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뭐 그런 상태고요. 네. 그게 그 좀 이래 괜찮은 재질로 뭐 좀 하려고 하면은 뭐 사비가 한 3배 정도 더 드는 거고. 아니, 3배를 뭐 10배 들어도 그거는 중앙분리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차선 폭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은 차선 폭이 안 나와요.
우리 중로 1류 같은 경우에 보도하고 이래 빼버리고 나면 한 14m 남짓되는데 그가 뭐 3개 차로를 4개 차로 엮고 중앙분리대 열 경우에 차로가 안 나와요. 도로 개설, 도로 설계부 할 때부터 했습니까? 울산시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중앙분리 화단을 전부 다 만들든지 중앙분리대를 어문역을 설치하는 걸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보는 이제 이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참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중로 1류 같은 경우에 이제 20m 도로인데 20m 도로에 보도를 3m 양쪽에 이제 3m씩 주면 14m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이제 뭐 실제 그 중앙분리대에 화단을 두면 최소한 1m를 둬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 주고 나면은 차로 폭이 또 안 나오는 부분 뭐 꼭 그 4차로만 해가 될 일도 아니고 또 5차로 해야 되는 뭐 가운데 좌회전 차선을 넣어주려고 하면은 뭐 5차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설계할 때 건설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견이 그게 뭐 중앙분리대 뭐 화단을 넣을 수 있는지 한번 그런 거를 설계할 때 당시에 뭐 보도폭을 줄인다든지 이게 뭐 복합적이라서 예, 전체적으로 한 번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는 구교로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저는 제 지역 관할구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는 법의 잣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도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아닌 어떤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도 이제 그거를 이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과에서 일단 액션을 안 취하고 있어요.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기획과나 건설도로과 자체에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액션 한다면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수시를 이제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신설도로는 무조건 이제 우리가 좀 일단 넓게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해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 도로 시설물 자체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요. 20m 도로의 가로등은 왜 구청이 관리합니까? 시가 관리 안 하고요. 적은 인력과 이제 뭐 종건에 전기 인력 해봐야 뭐 사람 한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설치하는 것만 해도 버거우니까 유지 관리하는 거는 위임해놨는 부분이죠. 저도 뭐 저기 어딥니까 그 종건에 한번 이야기해서 그 이상한 시설물을 그 가로등에 설치를 해놔가지고 그걸 개선해야 될 거 있으면은 그거는 연락 주면은 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뭐냐면은 일단 해서니까 일단은 그 효과를 보고 어떤 그 조치를 취하자 뭐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 이상한 거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거 오늘 컴퓨터 갖고 오시면 저 화면에 한번 띄워버리면 좋겠는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거 좀 하고요. 그리고 하나 또 이렇게 여기 예산을 우리가 보니까요. 터널 지하차 보도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울산 시내에 있는 지하차도 및 다리 형태가 전부 다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곰팡이가 피가지고 전부 다 너무 시커멓습니다. 그거에. 근데 그거를 한번 그 수업을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아십니까? 울산시 중심에 있는 지하차도 및 다리 한번 청소 한번 하십시다. 그 시커멓게 된 거. 물론 청소하고 난 뒤에 또 방수는 얘가 얘기했지만은 그 전차 좀 할지가 있습니까? 밑에부터 시작해서 다리발부터 시작해서 그 난간대 해가지고 그 벽면 일부만 그런 게 아니고 난간대 전부 다 시커멓게 되고 그 다음에 곰팡이가 핀 거를 한번 대대적으로 있습니까? 한번 청소를 한번 하시다. 도시 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건축가나 아니면 건설도로과에서 자기들 예비비 있으면은 좀 있이 내서라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할 때 안 됐겠습니까? 너무 곰팡이가 너무 많습니다. 시커멓서. 우선적으로 터널 지하차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하고 우선적으로 한번 내년 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걸로. 뭐 저희들도 이런 뭐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너무 더럽습니다. 먼지 굽고 매운 게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못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어느 정도 이렇게 뿌옇게 회색은 좀 이렇게 하다 볼만한데 시커먼 거 그거는 곰팡이거든요. 예. 곰팡이인데 근데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콘크리트는 상관없는데 제 그 연속으로 끝나서 끝을 낼게요. 그래서 그 타일이 시공된 터널에 타일이 시공된 거 그거는 수압 조절을 잘해서 물론 그 떨어질 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걸 잘해서 유지가 좀 더 서고 이제 또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터널 지하차도 보도 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1억 3,800.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그럼 터널 지하차도 보도면 공공요금에서 9억 2천. 그 1050페이지 보면요. 그 다음에 보도 중에 뭐 정기 점검 같은 데가 좀 뭐 이런 것도 좀 해주니까 예. 요번 본 예산 때 안 하게 되면요 추경 때 올려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요.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우한제를 해가지고 전부 쭉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우한제 그 보게 되게 되면은 상판을 그 다 전시를 해놨대요. 예. 상판을 전시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출입 통제를 시켜야 되는 거지. 예. 애들이나 이래 들어갈 때 출입 통제한 건데 제가 이래 들어갔을 때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해가지고 넘어지고 안 돼서 그거 보면은 때는 위험한데 예. 통제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프링쿨러가 설치됐으면 편말을 해가지고 스프링쿨러가 설치됐다는 거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상판하고 옆에 있으니까 그 산책을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요. 예. 그런데 보면은 그 중장비가 지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5분에 그 할 때 부산에 할 때 그 크레인 무인 크레인이 넘어져 가지고 작살났잖아요. 예. 근데 울산에는 아직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없는데 저 공사 현장에 크레인 저거는 건축가에서 하는 거죠. 안전점검 관리 저거는요. 종문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저기 우리가 우한제 보면 그 크레인이 있거든요. 예. 우한제 있는 크레인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노민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집안에 다져놨기 때문에 집안이 그래 강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크레인 작업할 때 반경 안에 이제 이렇게 좀 다 이렇게 빠져나오도록 그럼 사람들이 그 안전장치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들어가는 입구에 그 보면은 그 기관제 직원이 그 먼지를 터는 데 있습니까? 예. 근데 거기는 그 고압 살수로 해가지고 있습니까? 그 도로를 한번 쓸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은 그 차량이 중장비 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죠, 그죠? 그러면 이게 그 흙 자체가 그 아스팔트 자체가 하고 이게 접착이 돼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예. 미리 이제 고압을 그 해가지고 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사님 너무 예산도 이래 적으신데 내년에 일이 걱정입니다. 이게 그 추경 때는 좀 더 지금 본 예산에 필요한 만큼 추경을 편성하셔가지고 상근위에다가 먼저 사전적 협의를 상근위 다른 의원이 시간 안 되시면은 저한테라도 먼저 협의를 하셔가지고 반영이 좀 될 수 있게끔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김성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본부장님 예산하고 상관은 없는데 뭡니까 지금 교차로에 보면 야간 그 LED 조명 공사를 되는 데가 많거든요. 예. 그 우리 종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건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합니까? 예. 그 사망 사고 났는데 뭐 이래 좀 그런 부분에서 그 예산은 어디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경찰서 자체 예산인가요? 뭐 우리 교통기획과에서 교통기획과에서 주는 예산 하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종군에서는 일단 그 사업은 안 하네요. 예. 그게 지금
대부분 다 이제 뭐 몇 달 지나면 다 불이 나가가지고 예. 뭐 가져 보수도 안 되고 사실 예. 예산 낭비가 굉장히 강한 성격이던데 정부랑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뭐 알겠고요. 그 저기 서동 로타리 있죠. 그 로타리 개선공사 했다니까. 예. 그건 정부에서 했습니까? 아니 저 고동 어디 기획과에서 했습니까? 예. 아, 뭐 혹시 할 위험한 말- 거 있으면은 뭐 저희들이 뭐 가서 아니 확인하고. 그 로타리 개선공사하고 난 후에 예. 그러니까 핵심 도시 쪽에서 이제 그 우회전하는 쪽으로 한 차선을 아예 중앙 분리대를 안 하고 분리봉을 박아놨거든요. 예. 근데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다 넘어가가지고 예. 제가 볼 때 그런 건 아예 그냥 그 플라스틱 위에 중앙 분리돼서 잘 나오는 거 있더만요. 예. 이렇게 딱 아예 완전히 분리 차단시키는 예. 그런 걸로 좀 이렇게 했으면 훨씬 운전하는 사람들도 아예 생각이 다르거든요. 예. 완전히 분리돼 있는 거랑 그냥 분리봉 빨간 걸 세워놓으니까 그냥 대형차들 다 그걸 쳐서 지금 이미 그 개선공사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절반 정도는 이미 다 쓰러져서 확인 한번 해보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예. 제가 늘 그걸 지나다니면서 보는 건데 아예 그걸 뭡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중앙 분리대를 설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뭐 이게 기획과에서 하는 거란 말씀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기획과하고 같이 현장 점검해가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안건을 종결하기 전에 그동안 울산시를 위해 일하시다가 금년 말 공로 연수하시는 이상호 관리시설 부장님의 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이런 마지막으로 인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동료 직원 또 선후배님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거 관련해서 타 지역을 한번 알아보니까 타 지역에도 한 개가 우수 조달로 된 그 제품이 지역 내에 하나밖에 없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그 제품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어 타 지역에 있는 제품을 자기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타 지역 제품을 쓰는 게 더 특혜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0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개수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오는 12월 3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 기간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